여론조사는 뭘 아무리 해도 둘이 지지층이 비슷해가지고 결과 예측 못해. 지금 민심을 보지 않고 너무 정치공학으로 흐르고 있어요. 국민의힘.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박살이 나는 거야. 저희 엄마는 나경이에요. 서울시 시장이 확정이 됐는데 아무도 몰라. 윤석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최종 주자로 뽑혔고요. 박영선 전 장관이 또 서울시장 민주당 맞선 후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피해 숙청이 기다리고 있다. 오세훈을 기점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선택을 잘못하신 분들이 많은 거지. 무슨 선택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50개 있으니까 네.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50명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번에 오세훈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거나 아니면 그 실제 일을 도와준 사람이 네. 딱 3명이다. 네. 그럼 나머지 47은? 아무것도 안 했거나 아니면 나경원 대표 쪽에 있었던 건데 네. 그 정도 예측력이라는 거지 사람들이. 이게 전체로 했잖아요. 그 경선 조사할 때 당원들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 전 시민으로 국민 투표를 했죠. 아니 그 당원들 이제 시민 토론단을 했잖아. 네. 근데 시민 토론단을 하면 보통 당협위원장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네. 다 이제 밀게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압승했잖아. 토론 평가단에서. 음.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사실 다 오더를 내린 건데 당협위원장들이 네. 상당 부분 다 틀린 오더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뭐 알기로는 보다 나는 알지 사실. 그 나경원 후보 밑으로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들어갔었어요. 그 사람들 명단 다 정리돼 있나요? 아니 3명 빼고 나머지는 소극적이거나 아니면은 그쪽이니까 편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 굉장히 그래도 스팀이 머리에 올라오는 게 네. 나경원 대표 쪽에 붙었던 당협위원장들 중에 일부가 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해놓은 이런 거대한 일에 대해서 당황해가지고 네. 안철수 후보 쪽을 돕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번에 난 요번에 정말 재밌었던 장면이 있어. 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체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나머지 후보들이 전부 다 동그라미 그냥 김종인 위원장을 추인하는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혼자 X를 들었어. 나 그거 보면서 정치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른 후보를 다 오했는데 오해했는데. 그거 왜 못 봤지? 네. 이건 지금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오세훈이 이긴 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티하는 마음이 오세훈을 이기게 만든 거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후보가 됐어. 그리고 이런 내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치 무서워. 이번에 그래서 그 여론조사 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게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역선택은 선거에 잘 나타나진 않아. 역선택을 할 정도로까지 열의가 있는 상대장 지지가 많지 않거든. 네. 근데 요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룰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전화 면접이고 2번 물었단 말이야. 네. 누가 좋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도 누가 좋아? 이렇게 오세훈이랑 김종인 위원장 사이가 좋은데 그러니까 정치가 무서운 거죠. 그렇지. 정크린님.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내가 이 선거에 대해 가지고 누가 예측해달라 그랬을 때 했던 말 요거야. 자, 기본적으로 5대5 싸움인데 오신환과 오세훈이 표를 공유하고 네. 조은희와 나경원이 표를 공유한다. 그런데 지금 조은희 구청장은 굉장히 이번에 선전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산세라는 트렌드를 먹어버렸다. 재산세에 대해 가지고 강한 입장을 낸 후보는 뭐 다 한마디씩 했지만은 강남에 있는 내 친구들이라는 사람 얘기해보면은 조은희라는 사람을 이번에는 사실 후보가 누가 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을 찍어가지고 내 의사를 표출해야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경원 대표 파이가 줄어든다. 나경원 대표는 강남 대표성이 있거든. 동작을 강남 4구로 만들겠습니다가 슬로건 아니야. 그러니까 강남 표를 같이 이제 나눠 먹는 거고 오신환 오세훈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오신환 형님이 많이 잠식을 못했어. 네. 오세훈 시장 표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갈린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민주당 지지자도 포함됐는데 역선택은 이거 뭐냐면은 역선택이랑 이건 다른 게 역선택은 우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 가지고는 약한 놈을 뽑아야겠다. 요게 역선택이야.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호불호 투표에 가까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봤을 때 첫 번째 물어볼 땐 별로 관심 없어. 근데 두 번째 다시 면접원이 물어봐가지고 그래도 오세훈이 싫어요, 나경원이 싫어요 이거야.
그랬을 때 나경원 대표가 지금까지 대여 투쟁에 강력하게 나섰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중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경원은 싫다가 나온 거지. 그 역선택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경선 룰 정할 때요. 역선택이 나와서 만약 민주당이 나경원한테 몰표를 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서 사실 전화를 돌렸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는 사실은 역선택보단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지 없었다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역선택은 전략적 선택이야. 네, 그쵸. 쟤네를 엿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소위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비호감도 투표였어요. 어느 정도. 오세훈 전 시장이랑 안철수랑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자 봐봐 여기 또 나오잖아. 오세훈은 안철수와 단일화 할 것 같은데 하지. 나경원은 안 했겠냐고. 하지. 근데 그거에서 전략적 스탠스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거든. 네. 거꾸로 봤을 때 단일화가 더 힘든 건 오세훈 안철수야. 왜냐? 지지층 겹치거든.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했을 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게 오세훈 안철수라고. 이제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이제 양자 대결 이렇게 나왔을 때 오세훈은 지고 안철수는 이긴다고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려줄까? 그것도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나오는 게 박영선 표는 상수야. 39 정도 이렇게 나오고 여론조사에서 박영선이 오세훈을 상대로 해도 나경원을 상대로 해도 안철수 상대로 해도 38과 39 사이에서 보통 아니면 37 막 이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결국에는 모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우리 당은 경선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나경원을 찍는 사람들은 오세훈의 응답을 잘 안 했던 거야.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쵸? 오세훈을 찍을 사람들은 나경원을 잘 응답 안 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도가 좀 달라지는 게 있긴 한데 나는 그래서 이번 첫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나왔던 숫자에서 한 플러스 10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모른다. 이거는 이미 굉장히 좀 그 언론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보면 국민의힘에서 당원 50% 국민 여론 50%였으면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지금 당일화 관련돼서 오세훈 후보가 이긴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룰 미팅이 엄청나게 빡셀 거란 얘기야. 그렇지. 왜냐면 유리한 방식이 딱히 뭐 없는 게 둘이 지지층이 비슷해. 그리고 이제 룰 미팅 관련돼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에서는 50대 50이죠. 이건 이제 100% 국민 여론조사가 될 거란 말이죠. 네. 안철수 대표가 훨씬 유리한데 요번에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뭔가 선거인단이나 룰이 좀 복잡하게 만들면 상대 쪽에서는 무슨 꼼수가 있냐라는 생각을 확 내가 안철수 쪽에 오히려 컨설팅 해주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 나경원 오세훈 조사에서 나온 거 아까 내가 말했지 역선택은 아니지만은 결정적일 때 만약에 민주당 지지층 또는 약중도 성향의 그러니까 약진보 성향의 중도를 포함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두 번째 물어볼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은 그래도 안철수랑 오세훈 중에 누가 좋으세요 하면은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은 희한하게도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낙선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랑 다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문재인이랑 각을 세울 일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재인 지지자가 싫어할 만한 계기는 딱히 없어. 근데 안 대표는 문재인의 등장과 같이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서 문재인과의 갈등구도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쉬운 질문이야 민주당에게는. 내가 그 정치인사에서 현근택 때문에 물었거든. 안철수와 나경원 둘 중에 누가 더 싫냐는 민주당 지지자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야. 근데 안철수와 오세훈 중에 누가 싫어라 그러면은 의외로 다 빨리 나와.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할 때 여론조사 질문에서 당신은 어느 성향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먼저 물어보고 중도나 보수 성향인 사람들에게만 조사를 하지 않고 진보 성향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입니다로 밝힌 다음에 이 여론조사가 진행되면 오세훈이 이겨. 안철수 오세훈. 그리고 역선 때 발생해 이거. 나는 안철수가 그래서 만약 유리한 룰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다 필요 없고 민주당 지지자 또는 약진보 성향의 중도 유권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지. 그리고 민주당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조직되어 있는 선거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둔다 국민의힘하고 온다 그러면 걔네들은 오세훈 선택한다고. 요번 룰하고 똑같이 여론조사를 하면 이건 오세훈 이긴다고. 안철수 오세훈. 근데 이제 이게 있어.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문재인과의 단일화 하면서 항상 뭘 주장했었냐면은 국민의힘 분들한테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건 요번에 이렇게 해서 오세훈으로 단일화해서 본선에서 지면 국민의힘은 아마 거의 폭파당할 겁니다. 그리고 유승민계하고 유승민 의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 재개 불능 정도의 타격을 입을 거다. 잘 생각을 하시라. 나는 기본적으로 해서 안철수의 지금 모든 변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합당 프레임을 짜는 거다. 그래가지고 합당을 하는 것으로 하면은 그때는 정치적인 단일화라든지 양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나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재밌지. 지금 여론조사는 누굴 아무리 해도 둘이 지지층이 비슷해가지고 결과 예측 못해. 지금 민심을 보지 않고 너무 정치공학으로 흐르고 있어요. 국민의힘. 이러니까 국민의힘이 박살이 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윤석열이랑 안철수가 만약 손을 잡는다면 절대 안 잡아. 걱정하지 마. 왜? 뭐 이거는 정치권의 사람들은 걱정도 안 하는 이슈야. 이유는? 자, 윤석열이 뭔가 새로 해보려 그래. 그러면은 윤석열도 신문을 본 사람이거든 10년 동안. 그러면은 문재인 플러스 안철수의 결합. 희한한데 결론이? 그리고 유승민 플러스 안철수의 결합. 왜 저 사람들도 틀어졌지? 손학규 플러스 안철수. 왜 저 사람 또 틀어졌지? 뭐가 알아서가 아니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할 거야.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정치공학이 좀 그러네. 왜? 왜요? 아 이게 이기는 정치공학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 최고가 확실히 국민의힘 사람인 거를 오늘 명확하게 느꼈어요. 명확하게 얘기하다가 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도가 이거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랑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오늘 했어요. 국민의힘 망하겠다. 그 일반 사람들이 나경원 낸다고 예측했던 거야. 나는 안 했다니까. 난 그냥 바로 보자마자 내 얘기 나는 춤을 췄어. 나경원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냥 될 수가 없었거든. 만약에 윤석열 총리 좀 일찍 나왔잖아? 그러면 난 이런 구도를 생각했어. 안 대표가 만약에 본인 대선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서울시장 안 나오고 윤석열 총장이 나왔을 때 서울시장을 나가는 쪽으로 모양새가 정리됐다든지 이러면 서로 역할이 명확해져가지고 힘을 합칠 기회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대선 앞두고 윤석열 총장도 계속 달려야 되는 입장이고 안철수 서울시장이 탄생하면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면 내 생각에는 크게 나는 이겨서 인심 잃으면 그 이긴 건가 싶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엔 져서 인심을 얻은 경우가 많았거든. 당내 경선에서 이겨서 인심 잃으면 그리고 본선에서 져. 그런 패턴이 자꾸 반복돼. 그러니까 당이 완전히 프로그램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질 때는 데미지 없이 져야 되고 국민의힘이 다시 데미지 있이 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 그래요? 두고 봐야죠. 안철수랑 김종인은 호흡하는 거를 안철수가 또 불었고 그거는 공진단 줬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거는. 하면 안 되죠. 뒤에서 하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앞에 하면 내가 한 가지 그냥 아까 왜 윤석열 안철수가 약간 삐끗했는지 알려줄까? 뭐요?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총장 그때 한창 그 뜰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러브콜 한번 보냈죠. 내가 비례대표로 영입하려고 했던 적 있다. 아 이건 정치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얘기야. 실패한 영입 또는 거절한 영입에 대해 가지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 영입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침묵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그거 했다는 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밑에 내가 상전으로서 저 사람 영입하려 했던 사람에 대한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으면은 그거는 차라리 전략적인데 의도 없이 그냥 윤석열 뜨니까 한번 이름이 얹어볼까 했던 거라면은 좀 실수한 거지. 재밌네요. 몇 개월 안에 누가 맞았는가 나올 것 같아. 정치 인싸가니까 김태현 변호사 나한테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아니야. 이준석은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아니 이준석은 어디에서든 살아남을 놈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난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이민 간다고 했던가? 그걸 2012년에 했던 사람이야. 여기서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준석은 국회의원 된다. 아니, 그죠. 난 그전에 당대표 될 거야. 이준석은 그러면은 그 뭐 힘들 거 뭐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조직 같은 데 가서 조직 일을 조금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어떤 조직이야? 아무 그냥 큰 조직. 디벨로퍼? 아니 그냥 큰 조직. 뭐든 그냥 경험 삼아서라도 큰 조직을 한번 가봐. 조금 전에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왜 그 말을 했냐면 안철수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이긴 거잖아. 이긴 사람들은 인재가 필요해. 그렇게 허허 웃으면서 이준석을 품지 않을 사람들이면 뭐 안 돼요. 서울시장 안 되고 대통령 안 돼요. 돼. 이준석은 약간 재수가 없어도 인재야. 아니야. 그리고 그게 있어. 나는 당대표 먹을 거야. 아니 그 이준석이 그렇게 잘 되잖아요. 이 채널은 나중에 큰 돈을 벌 거예요. 조회수가 다음에 나올 거거든. 지금은 이미 하지만